2차 종합특검이 2주여일 뒤면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핵심 과제는 V1 윤석열 씨보다 V0 김건희 씨의 정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2차 종합특검 특검에 임명된 직후 사무실 물색,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늦어도 이달 24일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에 규정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7가지인데 이 중 상당수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7가지로 내란 범죄 혐의 사건 등입니다. 반면 김 씨와 관련된 수사 대상은 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 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등 8가지에 달합니다. 김 씨는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정부 고위직, 군수뇌부 등이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비화폰을 쓰고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국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곧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특검의 타깃은 V0 김건희 씨에게 맞춰질 전망입니다. 인사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또한 사적 이익을 도모했던 김 씨에 대한 법의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그 첫 단추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의혹의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 어제 그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공소 기각됐죠? 네, 맞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고 일부 공소 기각이 됐는데 김혜성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하면 네. 김건희 집사라고 불렸고 이분이 문제가 된 게 IMS 모빌리티라고 이제 설립 당시에 관여했던 이 회사에서 이제 김건희 씨의 친분을 활용해가지고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았다 184억 원. 이게 맨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차명 회사 김혜성 씨가 48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억 3천만 원을 수사 대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조영탁 대표한테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 외에 이제 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김건희 씨에 대한 지난 1심 선고, 1심 선고에서 3가지 혐의 중에서 2가지가 무죄로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계속해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가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 V0라고 불렸고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실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김건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청탁을 받아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지난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패착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윤석열 씨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자기가 자고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전화를 이용해서 김건희 씨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랬죠. 예, 그렇잖아요. 그 자백인데 사실 황당할 정도의 국정농단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고 누구와 연관관계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공천에는 관여를 했었고, 지금 좀 전에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렸는데 지금 의혹이 됐던 건 뭐냐면, 아니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자본 잠식 형태였는데 왜 대기업들이 거기에 180억이 넘게 그렇죠. 투자를 누군가를 했느냐. 보고 한 거죠. 김건희 보고 한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네. 누가 봐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 김건희가 그 기업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누구랑 하다못해 연락이라도 했다든가 압력을 가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걸 밝힌 게 없어요. 그냥 김건희 덕분에 그걸 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도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특검이 그 부분을 아무것도 입증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의혹은 있는데 김건희 때문에 준 것이 누가 봐도 맞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김건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조차도 김건희가 도대체 뭐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통일부에서 뭐 쇼핑 가방을 명품백을 갖다 주고 목걸이를 갖다 주고 했다는 게 안 밝혀진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그러니까 예, 바닥에서 나온 부분들만 가지고는 아니 이 김건희와 연관관계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무죄가 나오고 줄줄이 공소기각이 나오는 겁니다.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증거가 인멸된 겁니까? 아니면 특검의 무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이 상당 부분 이 부분을 간과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민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뜬금없는 명품들 이름만 줄줄줄 외웠어요. 네, 저도 생전 네, 처음 들어오게 네. 뭐 반클리프 아페리니 그라프니 뭐 그런 것들이 아세요? 혹시 그 명품 회사들이 최근에 매출이 몇 배가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김건희 효과네요. 김건희 덕분에 그게 광고가 돼서 매출이 뛰고요. 심지어 짝퉁 수입도 들었다고 해요. 그 명품들은. 근데 그거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연락을 줘서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서 내가 이 회사와 관련돼서 그 앞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해볼 건데 이 회사를 잘 부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저는 뭐 판사 재판부에서도 좀 소홀하게 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 연결시켜서 판결문을 쓸 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강 기자, 지난 1차 특검,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 이제 종료를 하고 2차 특검에 이제 숙지를 넘기게 됐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1차 특검의 수사 종료할 때 그 밝혀낸 진상 규명 그리고 당시 국수본을 이첩했던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그러니까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많은 방대한 수사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총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명태균 씨의 그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사실 수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국수본에 이첩한다고 김건희 특검이 밝힌 것만 12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완료된 4건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미 검찰이 한참 다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특검에 넘어왔던 그 건이고요. 그다음 명태균 관련한 거 최근에 김건희 무죄 판결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해결이 안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그렇죠. 변경 그렇죠. 의혹이라던가 이현모 그 인사비서관의 공천 개입 네.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수사만 하다가 이제 멈춘 상태이고,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온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효성 그다음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 등을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수사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국수본이 받았던 이첩됐던 그 사건들이 다시 2차 특검에 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이첩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권창용 특검은 이제 출근길에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문제를 지적을 했듯이 결국 풀 수 있는 거래도 김건희 본인과의 연관관계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이제 혹시 뭐 영화나 드라마 수사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관련 인물들 쫙 붙여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보면 김건희를 맨 위에 붙여놓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사실은 특검이 밝혀냈어야 되는데, 지금 1차 특검에서 했던 거는 바닥에서 이루어진 일들, 뭐 얼마를 갖다 줬고 뭘 누구를 그림을 사준 게 아마도 김건희에게 준 것일 것이다 라는 정도, 막연한 정도의 결과만을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뭐 국민들의 뇌리에 남는 건 명품 이름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에 개입을 했었던 건지, 우리 대통령실에도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어서 정리가 그럼요. 저도 기억합니다. 불가능했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들이 이제 와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뭐 국무회의 자리도 나타나서 인사권도 내가 절반은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국무위원들에게 했다고 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특검의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럼 앞서 기소됐던 사건의 공소 유지는 2차 특검이 맡게 되는 겁니까? 2차 특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공소 기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뭐냐면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다시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기도 합니다. 1차 특검, 김건희 특검 출입을 그때 했었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뭐라고 규정을 하던가요? 스스로의 한계라 하면 이제 특검이 느끼기에 네, 네, 스스로야. 사실 특검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잘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무죄나 공소기각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법리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항소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이제 와서 인정을 하기란 쉽지 않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취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 하나가 이원모 비서관의 공천 개입 의혹 중 그게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도 어렵고 압수수색을 할 만큼의 정보나 사실관계도 충분히 취합되지 않고 막 제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름 수사에 진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정보가 모자라다 이런 식의 평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재판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초기에 수사를 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드러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을 추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드러나고 있는 증거라는 게 결국에는 뭐 명품이라든가 아니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거꾸로 사람으로 치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손발이 뭘 했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네네. 이걸 역지적하다 보면 머리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수사라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나온 증거들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구성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드러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결국 그것만 가지고 재판에 넘기다 보니까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김건희는 마치 잡범처럼 그냥 진짜 윤석열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뇌물 명품 거절하지 못한 사람 정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처럼 김건희는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닦아가는 방법을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라든가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김건희가 영향을 행사했는지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럴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어떤 발상 자체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언론이 어떠한 의혹을 제기할 때 당시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약에 조준을 한다면 언론 또한 상당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언론 보도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이 더라고요. 왜냐면 네. 제 같은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제기한 입장에서 도대체 이걸 지금 특검이 뭘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가 소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 드러난 증거들 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세평이라든가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수사의 단서라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단서조차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당시에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활동을 했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자들이 이제 와서 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특검에서는 최소한 그런 정보라도 가지고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뭐 수사의 대상으로 단서로 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2차 특검은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2차 특검도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들이 직접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입을 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뭐 확보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한독수도 판결이 났고 하니까 어쨌든 윤석열 주변의 핵심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전체 3차 3특검에서 가장 의아한 부분은 이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네네. 이제야 이제 정치석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 네네.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네. 소환을 조사하는 정도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럼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어떻게 그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했는지를 알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김건희가 그 대통령실 라인을 통해서 가정입니다만 그러면 공천에도 개입을 하려 했었고 부장검사가 지금
저 판결의 어제 결론은 오빠를 위해서 그림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전직 부장검사가 김건희 오빠를 그림을 사줍니까? 이런 엉뚱한 결론이 왜 나오겠어요? 2차 특검 지금 출범 준비는 마쳤습니까?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권창녕 특검에 임명한 때가 5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 정도가 지났고, 원래 특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가 됩니다. 아마 설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좀 빠듯하게 준비를 해서 24일 정도에 출범하지 않을까, 늦어도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실 물색 중입니다.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에 대한 1심의 단죄는 2월 19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의 그 모든 배경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실체 규명 그리고 법의 단죄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입니다. 2차 특검 분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강해설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